안녕하세요, 스이시입니다. 오늘은 커피를 한 잔 마시면서 제가 도서관에서 빌려온 책을 소개해 보려고 해요. 정확히 말해서 도서관에서 빌려온 책은 아니고 도서관에서 배송해준 책이 될 텐데요. 도서관이 휴관인 상태라서 벌써 도서관에 못 간지 한 거의 3달 정도 된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도서관 홈페이지에 갔다가 보니까 도서관에서 책을 빌리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서 도서를 배송해주는 서비스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얼마 전에 책을 빌렸고, 근데 이게 다 비대면이라서 배송해주시는 분을 직접 뵙지는 못했지만 뭐 언제 갈 거다 이런 식으로 알려주셨거든요. 그게 어제였어요. 근데 어제는 바빠가지고 책을 소개하지는 못했고, 이제 오늘 이렇게 커피를 마시면서 어떤 책이 배송이 왔는지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책이 이런 종이 상자에 배송을 해주셨는데, 여기 보시면 봉투가 찢어졌어요. 근데 다행히 뭐 책이 손상된 건 없고, 이렇게 도서관 서비스를 알려주는 카드 같은 게 따로 붙어 있고요. 도서관 제출 영수증하고 재밌게 보라고 도서관 사서분께서 메시지도 남겨주셨어요. 제가 총 12권을 빌렸는데요.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정말 읽고 싶었던 책도 있지만 가벼운 마음으로 이거 재밌을 것 같은데? 해서 빌려온 책들도 있어서 소개가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은 이런 책에 관심이 있고 이 책도 보니까 재밌을 것 같네 정도로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동화책도 있었어요. 한국어로 된 동화책. 그래서 재밌을 것 같아서 빌려온 책들이 있어요. 이파라파 냐무냐무. 이거는 내용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빌린 건데 이 말이 너무 재밌어 보이고, 제목이 제가 광고하는 것도 자주 봤었는데 뭔가 되게 귀엽고 아기자기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해서 빌려봤고, 그림책이 한 권 더 있는데 나는 강물처럼 말해요. 이 책은 제가 예전에 민음사 TV였나? 출연하신 편집자분이 추천해주시는 걸 봤는데, 내가 말을 잘 하고 싶은데 말을 잘 할 수가 없어서 두려움을 느끼는 아이가 있는데, 이제 내가 뭔가 잘못된 건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아빠가 이 아이와 함께 강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물을 봐. 남들과 틀린 방식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강물처럼 말하고 있는 거야 라고 말하는데, 그 말이 정말 위로가 많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림을 보니까 뭐 그림의 문외한이지만 이 아이가 이제 말을 더듬어서 발표 시간에 굉장히 두려움을 느끼는 장면이 나오는데, 나를 사람들이 막 쳐다보는 그때의 심리? 그림에 굉장히 잘 드러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림책의 내용뿐만 아니라 그림도 굉장히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그런 그림책인 것 같아서 빌려왔어요. 제가 거의 3달 동안 도서관에 못 갔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 신간이 정말 많이 들어온 것 같더라고요. 이파라파 냐무냐무도 신간인 것 같고, 이 책이 2021년 2월에 나왔다고 써있는데, 제가 책을 한번 열어봤더니 책에서 쩌적하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아무도 안 빌려봤었나 봐요. 제가 처음인가 봐요. 그래서 새 책을 산 기분이라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어요. 사실 저 그림책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TMI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림책 작가는 에릭 칼이랑 그리고 이수지 작가님인데, 사실 호주에서는 영어로 된 그림책을 자주 보긴 했었는데 이렇게 한국어로 된 그림책을 접할 일은 많지 않아서 되게 반가웠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에서도 한번 빌려봤습니다. 그림책을 2권 소개했고 나머지는 다 뭐 에세이나 소설 같은 책이거든요. 이게 무슨 마법 모자에서 나오는 그런 것 같네요. 이 책. 이거 굉장히 인기가 많은 책으로 알고 있는데, 말들의 흐름이라는 시리즈 책 중에 2권인데 끝말잇기처럼 이 책의 제목은 담배와 영화인데, 그러면 이 다음에 오는 책은 영화와 뭐뭐, 그 다음 책은 또 그 마지막 단어를 받아서 이게 끝말잇기처럼 책을 이어나가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이 책은 커피와 담배에서 담배라는 단어를 받아서 2번째로 나온 담배와 영화라는 책이고, 이 책은 4번째 책인데 이 사이에 3번째 책이 있을 텐데 그거는 영화와 시였고, 그리고 이 4번째 책은 시라는 단어를 다시 받아서 시와 산책이라는
이라는 제목으로 책이 나온 건데요. 사람들의 평가도 좋은 것 같았고 저도 한번 읽어보고 싶었는데 이 책은 전자책이 없어서 계속 못 읽고 있었거든요. 저는 특히 이 시와 산책이라는 책을 굉장히 읽고 싶었는데 주변에서 많이 언급을 하는 책이기도 했고 또 소설이나 에세이는 자주 읽지만 시는 일단 도서관에 없기도 하고 이북으로 나온 책도 많지가 않아서 다른 장르에 비해서 읽고 싶어도 못 읽을 때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라도 읽을 수 있어서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고 금정현 서평가가 쓴 책인데 제가 아무튼 택시를 굉장히 재밌게 봤거든요. 이분이 글도 잘 쓰지만 말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라는 그런 인상을 받았었는데 이 책도 그런 말맛이 있는 책이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고 있어요. 이렇게 말들의 흐름 시리즈 중에 두 책을 빌려봤습니다. 이 책도 비슷한 관심사에서 가져온 책인데요. 장강명 작가의 책쓰기 안내서 책 한번 써봅시다 라는 책이고 이 책은 무루라는 작가님의 이상하고 자유로운 할머니가 되고 싶어 라는 책이에요. 제가 저의 하반기 목표를 선언하면서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제가 에세이를 쓸 거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글을 어떻게 써야 할 것인가 또 제가 쓰고 싶어하는 분야를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썼을까 이런 얘기도 계속 찾아보고 있는데 좋은 책을 쓰게 만드는 방향 같은 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궁금증 또 어떤 해결 방법이 들어있을 것 같아서 읽어보고 싶었고 이 책은 제가 듣기로는 그림책 에세이로 알고 있는데 비혼, 여성, 집사, 프리랜서, 채식지향주의자, 그림책 읽는 어른이라는 정체성을 표현할 수 있는 6가지 단어들을 가지고 에세이로 쓴 책 같아요. 뭔가 주류의 이야기는 아닐 수 있겠지만 나는 이상하더라도 자유로운 할머니가 되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글을 쓴 게 아닐까라고 추측을 하고 있는데 이름처럼 굉장히 자유롭고 좋은 이야기가 담겨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책을 읽으면서 또 나는 나의 글을 어떻게 쓰면 좋을지 내 책을 어떻게 만들면 좋을지 이런 방향성을 한번 짚어보려고요. 소설책을 4권 빌렸거든요. 책은 김혜진 작가님의 너라는 생활. 제가 김혜진 작가님을 좋아해서 읽고 싶었던 책이기도 하고 딸에 대하여랑 9번의 일을 굉장히 인상 깊게 읽었어요. 그래서 나오는 책도 다 챙겨봐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너라는 생활이라는 김혜진 소설가님 책이 도서관에 들어왔길래 빌려봤고 제가 여러 작가의 단편집인 그 소설 보다 시리즈 중에서 이 김혜진 작가님의 소설이 담긴 책을 한번 읽었었는데 그 소설이 정말 좋았어요. 그 제목이 3구역 1구역이라는 소설인데 그 소설을 굉장히 재밌게 인상적으로 읽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소설도 다 너무 재밌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고 제목이 너라는 생활이잖아요. 제가 어디서 추천해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2인칭으로 된 소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바라보는 너는 어떤 사람일까? 내가 바라보는 너는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이 나와 같고 무엇이 나와 다를까? 이런 이야기를 주로 하지 않을까 상상하고 있는데 김혜진 소설가를 정말 좋아해서 이 책도 정말 기대하고 있어요. 제가 김혜진 작가님의 다른 책인 중앙역 장편소설집인 중앙역도 빌려왔었는데 아직 다 못 읽긴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랑 같이 읽어보려고요. 재밌을 것 같아요. 그리고 더 샬리 클럽 최공력, 강주룡과 마르타의 일을 쓴 박서련 작가의 장편소설집이에요. 이 책의 주 배경이 호주의 멜버른인 것 같더라고요. 제가 멜버른에 2번인가 3번 여행을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 멜버른이 언젠가 한번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뭔가 이국적이면서도 자유로운 저는 시드니 쪽에 계속 살고 있는데 멜버른은 시드니와 다른 느낌이 있어요. 더 자유롭고 뭔가 더 힙한 느낌?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이 멜버른이 배경이라길래 일단 궁금한 마음이 있었고 제목이 더 셜리 클럽이잖아요. 셜리라는 같은 이름을 가진 어떤 할머니들의 모임이라는 아주 단편적인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그게 굉장히 재밌을 것 같더라고요. 저도 제 실제 이름이 동명이인이 많은 이름이라서 저는 사실 제 이름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었는데 나와 같은 이름을 가졌다는 이유로 어떤 클럽을 만들고 서로 뭔가 친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뭔가 내가 생각해보지 못한 방향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궁금했어요. 그래서 어떤 내용이 들어있을지 좀 예측이 안 되는데 이 책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그리고 주마등 임종연구소 SF 장편 소설이고 제가 예전에 그
SF 관련한 잡지에서 이 박문영 작가의 소설을 한 편 읽었었는데 이름이 지금은 생각나지 않는데 그 소설을 굉장히 재밌게 읽었어요. 그래서 다른 책도 읽어보고 싶어서 찾던 와중에 발견한 책이에요. 주마등 인종연구소잖아요. 그래서 뭔가 죽음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데 뒷표지에 사람은 원하는 방식으로 죽을 수 있어. 준비를 마치고 갈 자유가 있어. 그래서 여기 왔잖아. 가장 크게 적은 문장이 있는데 사람이 죽는 순간에 뭔가 나의 인생이 휘리릭 다 지나간다라는 비유적인 표현이 있잖아요. 그래서 죽음의 기억과 관련된 이야기가 들어있지 않을까 싶은데 재밌을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소설은 스노볼. 책 날개를 보니까 이 작품이 제1회 창비 카카오 페이지 영 어덜트 장르 문학상 대상 수상작이라고 해요. 영 어덜트 장르 문학이니까 판타지적인 이야기가 숨겨져 있지 않을까? 배경으로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여기 뒷표지를 보면 영하 41도의 혹한기, 선택받은 자들만이 살아가는 스노볼, 진실과 거짓의 리얼리티 쇼 이렇게 써있는데 이 내용만 봤을 때는 지구에 어떤 일이 생겨서 지구의 온도가 급격하게 내려갔고 스노우볼이라는 공간이 인간들이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제한된 장소인 것 같고 그 안에서 리얼리티 쇼, 살아남기 위한 쇼일까요? 그런 게 펼쳐지는 얘기 같은데 생각보다 두껍네요. 장편 소설인데 460페이지 정도 되고 사실 이 책에 대해서는 정말 아는 바가 거의 없고 재밌게 읽었다는 글을 어디서 본 적이 있었어요. 이 책이 도서관에 또 마침 들어왔길래 어차피 빌릴 거 많이 빌리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빌려봤습니다. 소설이 아닌 책들이 2권 있는데요. 아주 오래된 유죄. 뒷표지에 보면 법은 여성에 대한 폭력을 어떻게 외면해 왔는가? 한국 사회에서 여자로 산다는 형량에 대하여 라고 적혀 있거든요. 제가 몇 달 전에 살릴 수 있었던 여자들이라는 가정폭력과 관련된 책을 읽은 적이 있었는데 이 책도 그 즈음에 알게 됐던 책이에요. 여성과 법을 연관지어서 쓰는 책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 뒤에 추천사 중에 가장 인상 깊은 문장 중에 하나가 사법이 끝내 여성의 눈물을 외면해 버렸구나 하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다. 우리가 법은 누구에게나 다 똑같아야 된다. 누구에게나 다 공평하게 법이 적용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하지만 법을 판단하는 게 인간이어서 그런 건지 혹은 법 자체에 결함이 있는 건지 뭐 그런 거는 잘 모르겠지만 그거는 불합리한 결정이다라고 이야기할 만한 요소들이 뉴스로 많이 보도되는 것 같아요. 보통은 뭐 형량과 관련된 문제일 수도 있고 범죄자가 저지른 죄보다 더 적게 받을 때 사람들이 분노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에 대한 책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생각처럼 두껍지는 않네요. 240페이지 정도 되는 책인데 부제에 그러나 포기하지 않을 여성을 위한 변론이라고 써있는 걸 봤을 때 어떤 법의 울타리에서 온전히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가 아닐까라고 추측을 하고 있는데 얼른 읽어보고 싶은 책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마지막 책입니다. 김하나 작가님의 산문집 말하기를 말하기 여자 둘이 살고 있습니다 라는 책으로 처음 알게 된 작가님인데 굉장히 유쾌한 글을 잘 쓰시더라고요. 출판사 플랫폼에서 연재하는 글도 가끔 챙겨봤었고 또 이분이 S24 책기라웃 팟캐스트에 출연하고 계신데 그걸 보면서 글도 잘 쓰지만 말도 정말 잘하시는 분이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었고 그래서 이 책을 보면서 이 사람이 어떻게 말을 잘하게 됐는가 라든가 내가 말할 때 주의하는 것들, 내가 말할 때 생각하는 것들 이런 자세나 태도에 관한 이야기가 적혀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궁금했던 책인데 근데 이렇게 도서관에 딱 있길래 바로 빌려봤습니다. 그림책 2권까지 포함해서 12권의 책을 빌려왔는데요. 이게 정말 출간된 지 몇 년 안 된 거의 다 2년 이내에 나온 신간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나온 지 얼마 안 된 책들인데 그래서 더 제가 접하기 어려웠던 책들도 많아서 한 번쯤 읽어보고 싶었던 책이거든요. 제가 막 이 책을 읽고 소개하는 게 아니라서 아마
이런 책이 되지 않을까요? 라는 정도밖에 소개를 못하는 게 조금 아쉽긴 한데 얼른 읽고서 좋은 책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마음도 크고 지금은 도서관에 갈 수 없어서 이렇게 책을 배송을 해서 빌려왔지만 아마도 다음번에는 도서관에 다시 가는 영상으로 또 금방 찾아오시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기대와 바람이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제가 빌려온 책 중에서 읽었는데 좋았거나 뭐 별로였다면 그 얘기를 해주셔도 되고 어떤 이야기든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제가 댓글 보고 또 기쁘게 글을 남겨두겠습니다. 그럼 저는 또 이 책들 열심히 읽고 좋은 이야기로 돌아와 볼게요.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